그래서 베트남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실제로 혼자서 호치민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연달아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결국 지쳐서 다른 도시로 바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억만 남기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길일 텐데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더. 영상 마지막에는 진짜 베트남이 치안에 있어서 괜찮은 국가인지 9년차 교민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나쁜 사람들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베트남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나가기 전에 공항을 딱 내리자마자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베트남에는 그랩이라는 차량 공유 어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차를 불러서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내가 그랩을 잡고 딱 나가보면 막 많은 택시기사들 중에 몇 명이 그랩 얼마 나오냐? 내가 그랩이랑 똑같은 요금 해줄게. 그랩보다 더 저렴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절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택시를 잘못 탔을 때, 그러니까 그랩을 속아서 탔을 때 바가지 요금을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차는 그랩으로 잡으시고 타기 전에 차 번호를 확인하고 타세요. 여러분, 그랩을 잘 타셨다고 해서 거기서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결제할 때 의외로 많이 당하시는 흔한 사기 수법이 하나 있는데 베트남이 한국에 비해서 되게 화폐 단위가 크고 화폐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걸 빨리빨리 하기를 좀 힘들어 하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으면 가끔 택시 기사님, 시장에서는 그 상인분이 내가 대신 계산해 줄게 하면서 돈을 막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자, 이 두 개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25,0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2만 동이 한 1,000원 정도, 50만 동은 25,000원 정도 되는 가치라서 25배 차이가 나요. 때때로 2만 동을 가져가는 척을 하면서 50만 동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런 사기를 당해? 내가 내 돈 직접 보고 결제하면 되는 건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바로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색깔로. 근데 그때 기사님이 웃는 얼굴로 내가 해줄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맡기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계산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누군가 내 돈에 손을 대려고 하면 잠깐 이렇게 제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산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랩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그랩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랩은 애초에 카드 등록이 됩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는 어플이라서 둘러보시면 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카드를 등록해두면 불편하게 막 여기서 계산을 하거나 거스름돈 문제로 돈을 띄이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저는 그랩 그리고 카드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돈으로 장난을 치는 건 되게 응용 사례가 많거든요.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기도 한데, 한국에는 없는 그 팀 문화 있잖아요. 한국에 팀 문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안 당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베트남도 한국처럼 일단 팀 문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격을 갖추고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이미 다 계산서 안에 VAT, 한국으로 치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게 10%가 들어가 있고 또 서비스 차지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고 해서 팁을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적인 뭐 로컬 레스토랑은 그런 팁을 청구하지도 않고 남기는 게 의무도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식당을 갔는데 직원이 엄청 성심성의를 다해서 고기를 구워주거나 5성급 호텔을 갔는데 직원이 잘 응대를 해주고 짐을 다 잘 들어주는 경우에 감사의 의미로 몇천 원 정도의 소액을 드리는 편이고, 베트남의 팁 문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팁을 피할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바로 마사지 샵이죠. 근데 마사지 샵을 가서도 내가 팁을 얼마를 내야 될까 많이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 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곳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그거랑 얼추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곳은 한 60분에 5만 동 정도, 그러니까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리고 90분에 7만 동, 그러니까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메뉴를 보니까 마사지 시간마다 팁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가 다 이미 정해져서 나와 있고, 결제를 할 때도 팁을 포함을 해서 그냥 결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그런 데를 가면은 따로 내가 팁을 챙겨주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가장 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내가 갔을 때 혹시라도 메뉴에 팁이 얼마인지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감으로라도 내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샵 측에서 원래 우리는 팁은 1시간에 한 뭐 20만 동 정도 하는데 30만 동은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얼토당토 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처음에 샵을 들어가서 안에 이제 탈의실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여기 보통 팁 얼마 주나요? 그랬을 때 이상한 소리 하는 곳이면 바로 나오고, 제대로 가격을 얘기를 해주는 곳이라면 그래도 가격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팁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은 없겠죠. 참고로 저희는 지금 피자를 먹으러 와 있습니다. 이어가자면 이제 현지 로컬 시장에서 바가지 가격 쓰는 것도 걱정 많이 되시죠. 사실 저는 내가 흥정에 진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기념품은 로컬 시장보다는 마트를 가서 사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베트남 와서 사가면 정말 좋은 값들 영상 찍어둔 거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로컬 시장에서 뭘 사보고 싶어 그러면 진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거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된 게 많아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다낭 한시장 가격, 호치민 벤탄 시장 가격, 그렇게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가격이 얼마였다, 저거는 가격이 얼마였다 이런 거 막 포스팅해둔 글들이 있거든요. 한 1분 정도만 스캔을 해보시고 시장 가셔도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덤탱이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부터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소매치기죠. 사실은 물건을 뺏기는 것보다도 저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내 가방을 잡아당겨서 그거를 뺏긴다고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그 가방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같이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범죄가 저는 아주 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9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주변에서도 정말 뭐 늦은 시간에 좀 위험한 거리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상업적으로 이제 발달해 있고 술 마신 사람들 많고 그런 데서 일부러 좀 타겟팅을 해서 접근하는 경우는 봤어도 진짜 길 가다가 바로 이렇게 슝 가져가는 경우는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사람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없다가도 괜히 누군가가 길 걸어가는데 막 휴대폰을 막 금방 뺏길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러고 가.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건너거나 할 때 있어서는 좀 과잉 방어를 해서 나쁠 게 없다, 과잉 조심을 해서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같은 건 당연히 뭐 도로 건너면서 절대 보지 않고요. 혹시라도 손에 있다, 주머니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배에 붙이고 건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스러운 편이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백 같은 것도 한국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그냥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몸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과잉 조심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딱히 할 건 없잖아요. 내가 들이는 노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예방 효과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토바이 소매치기는 걱정이 되신다면 길을 다니실 때는 휴대폰보다는 좀 주변 환경을 보시고,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물건을 내 몸에 붙이고 다니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뭐 어딘지 이런 거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디 가면은 워낙 막 광고 같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가지고, 그래도 여기 음식은
진짜 저렴하네요. 스테이크가 하나에 한 9,000원 정도, 피자도 한 판에 한 8,000원 정도거든요. 오이스터, 굴에 치즈 올려서 구운 것도 8만동? 4,000원이었나? 4,000원이야. 네, 엄청 싸네요. 여행객들이 자주 오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완전 로컬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로 오시다 이게 아니라 베트남의 물가가 저렴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베트남에서 좋은 추억만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머지는 좀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가 너무 많이 고픕니다. 소매치기 같은 것도 내가 처음에 베트남 왔을 때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디가 당했다더라,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네, 누가 또 소매치기 당했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렸었거든요. 쉽지 않게. 처음 왔을 때가 몇 년도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05년도에 처음 넘어왔고요. 18년째 살고 있는 중. 18년 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때는 뭐 이런저런 뭐 범죄 사례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듣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런 사례들. 소매치기 당했거나 뭐 도둑이 들었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괜히 또 와서 당하고 기분 맞아. 상하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잖아. 맞아. 행복하려고 여행을 온 거잖아요. 그냥 지금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쇼핑까지 다양한 꿀팁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건 모르셔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알고 계셔야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이름을 붙인 사기가 있어. 호의 사기. 이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건데, 이유 없이 호의 베푸는 사람 절대 믿지 않기.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베트남은 아직 좀 동심이 살아있다 해야 되나? 순수한 분들이 많고 진짜 호의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좋고 한국인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과잉 조심을 합니다. 왜냐면 과잉 조심을 해도 솔직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의 호의를, 친절함을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대표적으로 털리기 좋은 사기입니다. 사진을 찍어줘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달리기 빠른 사람이면 솔직히 거기서 카메라나 휴대폰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아주 피지컬이 좋은 남성분이라면 괜찮지만 저는 또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는 편이고. 실제로 시내에 가다 보면은 그 한쪽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지. 그 일자랗게 해서 여행자들한테는 그게 너무 재밌잖아. 드람스러운 거니까. 맞아. 신기하고 사진 찍고 이런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 상인이 이거 한번 매볼래? 라고 한다고. 맞아. 이거 한번 매면은 매고 사진 찍고 이러면은 돈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기분 전환을 위해 찍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내가 이제 돈을 내는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알고 하셔라.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이제 구두 닦아준다. 당연히 닦아주면은 이제 돈을 내는 거,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면 편하니까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를 바라면 사기를 당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먹는 거는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은 물가가 저렴하잖아요. 특히나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술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서 한 번 이상은 술집을 가게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때 술집을 가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술집을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와 주세요. 항상 배 앞으로. 항상 이렇게 배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짠. 저희가 처음에 갔던 곳은 조금 더 로컬 느낌이 나는 술집이었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왔어요.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술집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치민으로 치자면 그 여행자 거리로 불리는 그 베트남 VBN 거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느 도시든 상관없이 이제 클럽 같은 데를 가시면은 좀 그런 상업화된 구역에서 밤 늦게까지 있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걸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풍선 같은 걸 들고 와서 이거 기분 좋아지는데 뭐 해볼래?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거를 한번 펴볼래? 권하거나 가 들어간 그런 사탕, 디저트 같은 걸 들고 와서 이거 먹어보면 기분 좋은데 해볼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성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평소에 그런 유혹이 좀 약하거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면은 본인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행동들은 한국에서도 범법이지만 베트남에서도 범법이고 하셨다가 한국에서도 철컹철컹 베트남에서는 그런데 연루가 되면 최대 사형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여행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일에는 연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행자 놀이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리아나 한다고 옆에서 나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혹시나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하나도 담배니까 술에 취하거나 그러면은 내 의지가 약해 있는 상태에서 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있는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집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온 게 벌써 한 3번째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진짜로 조금 저희 채널을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해당 사항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GDP가 한국보다 낮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고 해서 이 사람들 뭐 돈 없겠지, 가난한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고 인구가 9천만 명 이상이라서 한국의 거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나보다 부자인 사람 매수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 찐 부자들은 내가 뭐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내가 만나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밖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 그래서 진짜 알아보기 힘들고 슬리퍼에 그냥 뭐 엄청 좀 구겨진 남방 그냥 아무거나 주머니에서 50만 동 뭉치가 나와. 이만큼. 맞아, 여기 현금을 또 많이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딴 주머니엔 달러가 또 이만큼 있고 봉줄로 묶어가지고 있지. 뭐 사람을 못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더더욱 베트남은 그렇다. 오히려 한국처럼, 물론 한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중산층이 발달해 있는 나라는 진짜 그 중간층이 있는데 아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아예 진짜 나보다 소수순위 확 낮거나 아니면 확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정말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느낀 게 여기도 국뽕이 있어요. 맞아요. 국뽕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해내고 하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인데 베트남도 그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랑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역사적인 것도 빠질 수는 없는 게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 중국 뭐 이런 데 상대로 다 이겼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인 분들이면 열받잖아요. 불매운동하고 우린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베트남에서 하면 큰일 나는 행동 중에 하나니까 무시하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이것도 큰일 납니다. 한 가지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 베트남인들은 100명 중에 그래도 한 95명 이상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껴왔어요. 9년 동안. 되게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동경하는 것도 있고 한류 문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제가 살면서 느껴온 거예요. 한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 베트남 사람들 웬만한 한국 욕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도 욕은 절대로 눈물입니다. 저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저는. 구독자뽕이 있습니다. 국뽕을 넘어선 구독자뽕. 다들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9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18년 동안 살면서 진짜로 베트남 치안 어떤가 댓글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 같아요. 제가 한국 다음으로 올해
머물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느끼기에 10몇 년 전에도 근데 나는 안 저랬던 것 같아. 술 엄청 마시고 막 새벽 2, 3시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도 뭐 아무 사고도 없었고. 여기가 일단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붙잖아 국가 이름에. 그래서 처벌하는 법이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총기 소지, 무기 금지 이런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들렸었던 맥주집에서도 앞에 보니까 무기를 절대 제조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뭐 운반하거나 운반하거나 유통하지 말라 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편이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잔잔한 소매치기 같은 아니면은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잔잔바리 사기 행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맞아요. 뭐 밤늦게 뭐 여성분들끼리 뭐 어디 좀 음침한 곳을 다닌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 최대한 뭐 사람이 많은 곳 번화가 이쪽으로 다니시고 늦게 귀가할 때는 항상 이제 그랩 불러가지고 호텔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베트남 여행 정말 물가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한국인들이 같은 돈을 써서 조금 더 극강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니까 편하게 놀러 오시되 오늘 이 황새우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큼 기억을 하셔서 어떤 봉변 당하시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지역별 영사관 전화번호는 깔아드릴게요. 무슨 일이 생기시면 지금 이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두셨다가 이 화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베트남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9년째 베트남에 살고 있는지 남편이 어떻게 18년간 베트남에 살고 있는지 이런 저희 일상에 대한 내용들도 올라가니까 그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